오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민정대표가 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자고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아침에 두 번 했고 오후에는 한민수 대변인 통해서 다시 국무정실에 연락했는데 아예 콜이 없어요. 리콜이. 네. 그 말은 뭐냐?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콜을 했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모든 국민에게 말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괄탄핵하는 정말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 연락해서 하면 되는데 그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게 제 네, 생각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을 넘어가면 18일이 넘어가고 18일이 넘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아니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가끔 몇 명의 방송인들한테 흥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8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혈전 혁명이 일어난다. 예. 유혈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유혈 혁명이 일어나기 기다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장정을 할 수가 왜 없는 우리가 거고. 위원 행위자들한테 네. 그걸 걸어서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헌재 재판관들은 얘기도 못 해요. 왜? 자기들이 얘기하는 발설하는 순간 형사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결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예를 들면 야 다 모여봐.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얘기해봤자 저는 위원 행위자들이 지금까지 위원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오지도 않을 거라 생각이 아니 들기 때문에 선거일을 잡는데 왜 아니, 그게 아니 선거일은 헌재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그걸 조절할 수 있죠. 아니, 헌재 재판관들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잡을 건지 조율을 헌법재판소장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국회가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불러서라도 물어보자. 이제 이 정도 지금 이야기고. 오늘 저기 저 사무처장 왔는데 말을 사무처에 못 와서 하잖아요. 이제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행동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할 시간 이미 지났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자 기다려봐요 소용없어요.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일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니, 발표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건 계속 알려주면서 왜? 가장 중요한 선거기일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문영배가 나서서 지금 날짜를 차라리 찍고 가라. 각오하고 찍고 가야 이게 정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또 본인의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논쟁이 있어요. 네, 헌법재판소장이면 되는데 소장 권한 대행은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논쟁이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를 버려야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헌법재판소를 내려놔라.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네. 전제로 플랜을 만든 거를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를 임시국회를 열겠다라고 뭔가 조치를 내야 되는데 오늘 4번이나 했습니다. 아마 8시에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안 하면 우원식 의장이 내일 아침에 빨리 얘기해서 임시국회 소집한다라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왜 우원식 의장은 그러면 또 그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를 열자라는 입장이죠. 저희들이 주장이었는데 국힘에서는 하루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 아시다시피 최근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안 질의해야 될 내용들도 많거든요. 산불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민간국가 지정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뭐 최근에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할 일을 하자는데 이제 국힘에서는 피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끝까지 오늘 협상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줄 자, 알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 타임테이블을 좀 공유를 같이 해보자고요. 네. 4월 18일 이후에 헌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미가 없죠. 네. 그죠? 그럼 4월 18일 이전에 17일까지 통과돼야 된다고 발효가 돼야 된다고 치면 15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니까 제 계산이 맞나요? 4월 2일에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죠. 4월 15일. 네, 15일. 네, 그렇죠. 그러면 4월 2일이면은 수요일인데 지금 소위를 통과했으면 국회 보고하고 나서 24시간에서 72시간. 아니 이거 탄핵안 말고 예. 헌재 개정안 임기 국회 연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를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법사위야 뭐 내일 아침이라도 열어서 통과하면 그러면 국회가 개원이 된 상태에서 그럼 국회 보고를 내일부터는 하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부터는 국회가 열려요.
1, 2, 자 3, 4. 그것도 지금 단독으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내일부터 국회 열립니까? 1, 2, 3, 4. 제가 취재한 내용은 예.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예. 지난 토요일 날 이미 저는 저희 고발 뉴스에서는 화수목금 열릴 거다. 화수목금 열릴 것이다. 네, 그렇게 국회 의장실 취재를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저는. 예, 예. 저는 아니요, 저희는 오늘 의총 제가 들어갔는데 맞췄네. 예. 그죠? 1, 2, 3, 4 한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 입장이고요. 예. 그 4일간 하자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하루만 하자라는 것이죠. 네. 하루만 하는 것이면 이걸 다 처리를 못 하루는 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예. 아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네. 이제 표결을 해야 되니까. 아니 탄핵안은 그렇고 법안은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개정안은. 상정이 개정안 상정을 하면은 바로 투표합니까? 보고 그렇죠.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의안으로. 아니 그러니까 의안으로 채택되면 예, 예. 투표를 바로 하는 현장에서 거예요. 보고 예. 현장에서 네, 보고를 네, 해서 그냥 투표하면 되는 그러면 4월 2일 전에는 본회의 통과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뭐 일단 국회가 서두르면 열리면 가능하죠. 일단 예. 그 헌재 그 임기 연장 개정안은 통과 가능하다. 아니 자, 그 통과하고 나면 네.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4월 2일 날 통과됐다 쳐요. 그래 넘어갔잖아. 정부로 이송이 되면 헌재 한덕수가 바로 아마 이거 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 바로 안 네. 하고 그냥 보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아니, 보름 동안 15일 지나면 이내에 15일 지나면 완료할 수 통과해요, 그냥. 통과니까 통과하니까 14일째쯤 가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괄 탄핵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돼서 오자마자 환불할 수 거부권을 있죠. 행사할 수도 있죠. 예. 바로. 여기는 이제 네. 아주 수싸움인데 예. 4월 2일 날 빨리 넘겨도 문제야. 왜냐하면 한덕수가 이거를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랑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랑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일괄 탄핵이라는 것이 선행적으로 결정이 돼야 그게 제일 그 다음에 나머지 법안이 자동 발효되도록 하는 게 15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일괄 탄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연장 법안이 일종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괄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근데 드리면 민주당에서 어떤 게 있냐면 두 사람, 그러니까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핵을 시키고 나면 이주호든 누구든 예를 들면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 문제는 4월 18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이제 예를 들면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둘을 치고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교육부 총리 이렇게 가서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마은혁을 임명하게 된다면 지금 구도상 6대3 최소한 6대3의 구도가 나오게 되면 소위 문영배 기회를 재판과 잡을 수 있겠죠. 문영배 재판 기회를 다 잡아서 그냥 6대3 밀어붙이게 되면 일단 윤석열은 그냥 그 파면이니까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사퇴야. 저희가 따로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말씀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솔직하게 고백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괄 탄핵, 그러니까 단계별 탄핵이냐 일괄 탄핵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요. 예. 사실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몇 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예. 예. 이런 상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다. 결국 이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수준에서 이제 그 명백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가 밝혀진 탄핵 사유가 정리가 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에 한 명만이라도 좀 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생각을 가진 분이 있으시면 그 전까지만 탄핵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정치라는 게 협치의 묘미를 한번 발휘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그러면 단계별로 좀 가서 단계별 전에 예. 우리가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협상할 사람을 찾는 거죠. 우리가 순위가 있잖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환부할 것 같아요. 이 둘 말고 그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이주호, 유상임 등등 쭉쭉 우리 장관들 중에 우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사람을
섭외하는 거죠. 시간이 있냐고요. 그 참 이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조금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속보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한덕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한덕수 쪽에서 이재민 지원과 통상 대응이 먼저여서 만날 시간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했으면 그럼 이제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국에 지금 윤석열 파면과 관련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생 문제보다 앞서고 경제 문제보다 앞서고 외교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한덕수가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마흔역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거라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전폭으로 봐야죠. 이재명 대표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저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그럼 제1당의 일괄 대표가 지금 탄핵으로 만나자 가야죠. 그러는데 네. 예? 그럼 더 고민하지 말고 그럼 일괄 탄핵하고 이 순서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괄이냐 아니냐는 것은 일단 민주당 쪽에 지금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